그런데 여기 내란 영역에서 5.16 군사 반란과 관련된 그 반헌법 행위자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발표할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발표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그 다른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6과 유신이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돼서 아마도 2차 연도 2차 발표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뉴스 정치관장입니다. 선정 대상자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영역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빠지고 이기붕부터 이렇게 돼 있고, 김대중 납치 사건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빠지고 이후락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박준병이 결재를 받았다고 한 조창현 씨는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그 결재를 한 박준병 씨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승만, 박정희가 포함되는 내하고 그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1차 저희가 작년에 발표할 때도 이제 그 처음 출범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일단 300명 명단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최후에 2명이 추가될 수도 있고 우리 역량이 감당이 안 되면 빠질 수도 있다. 전 지금 현재로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녹화 사업에서 박준경 사령관 그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 명단에 있었습니다만 왜 1차 명단에서 삭제했냐면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그 상을 아마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그 명예로운 일이라면 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그 고인에게 상당히 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아픈 부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차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들던 명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같은 사례로 그 김근태 고문 사건에서도 당시 지휘체계에서 볼 때 치안본부장을 지낸 분이 명백하게 들어가야 맞는데 그분도 그 작고하신 지가 그 얼마 전에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아직 뭐 탈상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1차 명단 발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2차 명단을 발표할 때나 아니면은 그 최종 300인 명단을 확정할 때는 아마 그 두 분의 경우에는 전직 녹화사업에서의 전직 보안사령관 김근태 고문 사건 당시에 전직 치안본부장 이런 분들은 명백하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1차 명단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정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그 헌법에는 뭐 다양한 규정을 보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부분 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부분인데 국민들에 보면 명확한 사실을 놓고 서로 뭐 싸우고 하는 꼴을 볼 때 상당히 답답하기 그점들은 언론이 그 알 권리를 개성망측하게 혹세무민 국가가세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응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언론 말살 부분. 두 번째는 또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또 명령하고 있는데 평화적 통일은커녕 그 남북관계
그 대립구도로 또 대화를 거부하는 식으로 가는 것 또한 또 나라의 남북의 그 공멸을 또 주장하는 상당히 위태로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평화 또 그 반통일적 그 반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언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인원과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시킬 수 있을지 저희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300명이면은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서 꼽사보면은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300명을 하기에도 사실은 힘의 벅차입니다. 그래서 언론 분야, 통일 분야 대단히 안타깝지만 일체에서 뺐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비판이면 비판이고 또 이거 꼭 들어가야 한다. 또 부탁이면 부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가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일 분야에서는 특히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여기 상당히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내란과 고문 조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일 분야는 따로 선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몇 명이 더 추가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이 명단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아마 아직 3차 결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통일을 가로막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분들을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적을 기록할 때 반통일 분야 관련된 것들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명백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지만 정작 열전이 편찬될 때는 그 사람의 요 사건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반통일 분야나 혹은 중앙정부 고위관부가 언론 탄압에도 관여했다는 그런 분야는 같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병기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 네, 한국전쟁이 좋게 박영민입니다. 한홍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2차 명단 발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통일뉴스 기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민간인 학살의 제일 원초라 할 수 있는 이승만 와 또 박정희야말로 정말 여기서 제일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그보다 더 반헌법 행위자로서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행태를 어쨌든 표시가 되지 않고서는 이 사안을 우리가 풀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좀 우리 황 교수님께서 좀 잘 좀 정리하셔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왜 발생이 됐을까라는 것은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적인 얘기입니다. 제주 4.3 왜 4건을 갖다가 민간 학살 쪽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3 사건의 가장 또 피비린내는 원초가 박진경인가라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죠. 군인이 알고 있는데 정말 김응열 전 부대장 김응열 나중에 이제 장군까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평화 조약까지 김발삼하고 이렇게 한 그 사안을 그냥 조병옥하고 까먹으면서 엄청난 제주도민을 갖다 이렇게 죽인 장본인이 어떻게 빠졌는가 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부분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입니다. 사실 분단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특히 다른 사건들, 부정선거라든가 고문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몰라도 민간인 학살 분야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근이 사건처럼 노근이 사건을 비롯해서 미국이 직접 한 경우, 학살을 한 경우도 있고 또 미군 폭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학살에서도 보면은 미국이 학살에 관여한 경우도 많이 있고, 학살 현장 사진도 미군이 찍어서 남겼고, 그래서 학살을 저지하거나 저지하지도 않았고 또 방조하고 또 은폐한 그런 책임에서 미국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만 저희가 선정 기준을 잡을 때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란 범주에서 좀 걸립니다. 근데 민간인 학살 분야에서는 특별히 여기 300명 명단을 뽑는데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부분은 반드시 따로 서술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경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민간인 학살에서 전체 뭐 저희가 한 100명, 75명에서 100명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선정해 가면서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제주 4.3 사건 오늘 8명 발표로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데, 그때 그 리스트에서 뭐 박진경이라든가 서종철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또 여러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제주에서 사복 청년단으로서 직접 만행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탁성록 같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영역별의 숫자,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의 다른 영역별 그 숫자들을 고려해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그러니까 99명을 이 정도 사건을 갖고 선정할 때 넣고 빼고를 저희가 좀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박진경이 빠졌는데, 박진경이 빠진 이유는 그의 행위가 가벼워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피살됐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살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대가를 치렀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좀 그렇게 직접 이제 암살당한 그 사례가 있어서 일단 1차 명단에서는 뺐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중요 검토 대상자로 여전히 그 중요 검토 대상자 리스트에서 제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 소속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우리님 이윤희 김선재입니다. 한국법행위자 열전의 그 맛보기로 한 교수님께서 저번에 쓰신 글에 김길춘 전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두 번 읽었는데요. 우선 이 김춘희가 이 명단을 제가 두 번 훑어봤는데 위로가 없고 아래로가 없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유신 쿠데타의 최고 기획자이자 영순이 사수인데 또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면 유전위에서 까불던 저 이름은 많은 사람들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신을 기획하고 협조했던 사람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대상자 명단이 99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100명에서 하나가 모자란데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이 명단에는 없지만 못된 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99명에서 100명을 채울 때는 한 자리는 정말 올라갈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300명에서 201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김춘전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비슷한 반일에 오르는 인간들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심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향신문의 신지영 기자인데요. 아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까지 빠져있는 거는 역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좀 다른 논란이 확대되는 걸 경계해서 그런 것인지 관련해서 다음 2차 발표 때 5.16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냥 두 가지만 한꺼번에 여쭤보면요. 아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2012년 대통령 선거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대통령 선거 관련된 사람들도 검토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검토 대상자 명단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시는 건지 좀 앞으로의 예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개표 부정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교도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댓글 단 거 국정원이 개입한 그 부분은 뭐 너무나 명백하게 그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그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작업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고 뭐 여러 가지 탄압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여러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발표 명단이나 순서 같은 데서 조금씩 그 조정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결코 원칙을 어기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저희 그 선정 기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대신 뭐 누락을 시키지 않고 다 막나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기준만을 갖고 입증된 기준만을 갖고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 말씀드린 이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으니까 이 작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나 유가족들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2차, 3차도 일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선정을 해나가는 과정은 저희가 집중검토 대상자를 이제 하고 그 300명만이 아니라 저희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집중검토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뭐 아마 저희 생각에 여기서 탈락할 사람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진경 같은 사람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건에서 그 관련자 폭을 좀 그러니까 이 조정을 하면서 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서로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제 세부적인 조정에서 저희 명단 발표 수록 대상자 명단 발표에서 뭐 99명 중에서 뭐 5명, 10명 정도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저희가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는 뭐 일정하게 위고하고 저희가 교감을 해가면서 이제 사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선정 자체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조사 실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영역별로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각 영역별로 확정이 될 것이고 그 확정하는 작업은 아마도 1차, 2차, 3차 명단이 다 발표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차 명단이 발표된 다음부터 조사를 들어가면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 있죠. 경계선상에서 걸려서 이 사람이 들어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여기는 명백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희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 오늘 특히 저희 오늘 발표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먼저 추려놓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한편으로 진행하면서 선정 작업은 저희가 계속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정 기준입니다. 각 영역별 그리고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건을 쓰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김근태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박정철 사건 같은 경우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 직접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넣습니다. 학살 사건들도 그럴 겁니다. 현장에서 집행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저희도 300명 명단을 좀 대충 추려봐야만 정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선정 과정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저희가 조사해 나가면서
결국 선정 기준도 조사의 진척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선정 기준을 좀 의뢰해보기로 했었는데 솔직하게 잘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직접 조사를 해야만 선정 기준이 만들어져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선 여기까지 끝나겠다, 저기까지 끝나겠다 하는 것들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저희가 병행을 해서 아마 3차 명단을 발표할 때나 발표하고 한 두세 달 후에 저희가 그 선정 기준을 발표할 것이고, 선정 기준은 아마도 거의 책자 한 권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대상자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1차 이렇게 집중 검토 대상자라는 그 용어로 그러니까 그 선을 걸게 됐고, 그것은 이런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또 하나는 여기 수업 드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반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름 아니고 고민이 크실 것 같아서 제가 불현듯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확정자 명단도 발표한과 동시에 사실 그들이 자기네 그 죄악을 다 감춰놨고, 또 혹시 어디라도 외교문서가 뒤늦게 나타나든가 하게 되면 또 들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 대상자에 올라가기 좀 부족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조사 대상자 명단으로 추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만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에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정이라는 게 저희 역량이나 또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설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사실 헌법을 어긴 사람은 무지무지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으로 들어가면은 고문한 사람들 저희가 이루 명단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검토했던 사건에서 사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련자들의 이름을 남기고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아카이브 기재로 성북에다 민주자료관이 보관하려고 지금 체계를 짜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겨레 강준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반헌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라는 이 4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반헌법이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조항상의 반헌법을 이야기하는 건지 헌법 정신상의 반헌법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4가지 분야가 반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주세요. 사실 헌법 정신으로 가면요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로서 잡았고요. 그 이외에도 반헌법 행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중심적인 사건,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반헌법으로 잡았고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작업들이 민주진영 내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독재 인명사전이라고도 나왔고, 반민주 행위자 열전이라고도 나왔고, 또 저희가 처음에는 인권침해 사전 또는 국가폭력 사전 등등으로 잡았었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그물로 했을 때 그물파가 넓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한두 명, 몇 명이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기준을 갖고 선정을 기록을 하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재라든가 민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보 보수로 영역이 갈릴 수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건 승문 헌법으로 명백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 헌법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 법률 체계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 체계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저희가 국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뭐 더더욱 명백하고 그렇지만 한국의 그 헌정사가 불행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반헌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행동, 5.16때 군대를 이끌고 정부를 전복시킨 행동은 그것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명백히 반란죄에 해당하는가 그 점을 기록을 해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헌법이라는 부분이 헌법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도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어긴 자들이 헌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그들의 반헌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한국 전쟁 당시 이 아버지가 아무 죄 없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희생자 가족입니다. 제가 먼저 지금 교수님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가 대부분 개인의 영달이나 뭐 아니한 쪽으로 다 그렇게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과거에 묻힐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우리에게 그래도 빛이 되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국가로부터 그렇게 아무 죄 없이 당했지만 65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구 하나 이걸 밝혀서 명예회복이나 어떤 배보상을 해주려고 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100만 유족이 있는데 거기에서 1% 정도가 배보상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뭐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일부나마 저기를 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묻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정말 교수님들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신다면 너무 제 마음속으로 뭐라 감사의 말씀 드릴 수가 없기에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과거 청산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피해자 중심으로만 조사가 됐을 뿐 가해자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은 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가해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작업들을 해야만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좀 더 존중받고 좀 더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명심하고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한두 분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아까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5.16이 만약 다음에 들어간다면 그때도 박정희 같은 경우는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검토 대상에서. 그리고 뭐 명단을 확정하는 게 지금 1차 명단에서 1차, 2차 명단 검토 명단을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예 그 300명을 한 번에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인지 그 300명 중에도 몇 명씩 부분적으로 확정해서 먼저 발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아직 그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5.16에 대해서 박정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고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5.16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할 요소가 있는데 저희에게 중요한 작업은 당장 이승만 박정희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해서 그 소리 높이 외치는 것보다도 그 이승만 박정희를 제외하고도 그 밑에서 행동을 했었던 그 300명의 명단을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승만 박정희가 빠져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면은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의 행적을 놓고 본다면
빠질 수 없는 짓들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는 저희의 역량도 고려하고 이 작업의 전체의 진행 과정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박정희나 이승만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기록을 못하고 대신 그 밑에서 연결한 사람들만 기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작업이 뭐 저희 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얼만큼 힘을 보태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권뉴스 최국입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정 편의 사업의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태껏 그 반헌법 행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년 체제가 오늘에 이르러서 실질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의 사업을 통해서 내용을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재편성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온갖 전파로 사업은 오열된 상태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 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전망을 만드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문진 차원에서 총괄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공동대표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주 꼭 이런 명단 발표나 아마 1년쯤 뒤에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중간에 따로 여러 가지 행사 기회를 마련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게 하는 작업 이외에 각 분야별로 워크숍이나 심포지움 형태 그러니까 공개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대중들과 만나는 그런 기회를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친일 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그게 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발간이 된 것은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한 이 99명 앞으로 이 3차 다 발표를 할 텐데 이 일의 작업에 결국 역동성을 갖도록 하는 데는 우리 여러분들 국민들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참 어려운 작업에 힘을 보태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한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